우술초 복용법 및 많이 자생하는 곳하고 효능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아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술은 이렇게 뿌리를 가려서 먹습니다. 여기 보시면 뿌리가 보이시죠? 이 우술은 이게 뭐랄까 좀 번식력이 엄청 좋은 식물입니다. 이게 그냥 뭐 햇만 뜨고 땅에서 떨어져 씨가 떨어지면 발화율이 엄청 높은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우수를 산행이나 뭐 약초 산행이나 뭐 들판이나 산뚝 이런데 다니다 발견하게 되면 막 군락을 이루었습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비름가 식물이라고 합니다. 비름나물이라고 아시죠? 시장에 가면은 판매하는 비름나물, 비름가 식물이랍니다. 봄철에 나무를 우술 잎새기를 봄철에 5월달 6월 중순 정도까지 이 우술 잎새기를 채취를 하여 잘 삶아서 잘 묻혀가지고 맛있게 나물로도 먹습니다. 우술은 이 소자를 써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소의 무릎팍, 여기 보면 소의 무릎팍이 이렇게 다리가 가늘게 올라오면서 무릎팍 쪽에 이렇게 톡 쳐나오게 소의 무릎팍을 닮았다 해서 소자를 써서 우술이라고 합니다. 여기 뿌리하고 여기 줄기에 받는 요 부분 있죠? 이게 말하자면 내두라고 합니다. 내두. 산삼도 내두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내두를 먹지 않고 몸통과 잎과 줄기를 먹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산삼도 다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다 먹었을 때 산삼 전체를 막 내두 이런 것도 다 먹었을 때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두통에 시달리는 분들은 내두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독성이 있습니다. 독성이. 그래서 우술을 다려 먹을 때는 우술이나 어떤 약초를 다려 먹을 때는 약방에 감초라고 해서 감초 한두 쪽을 꼭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감초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독성을 해독하고 약성을 더 좋게 해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나 뭐를 할 때는 감초 한쪽, 두쪽 판매되는 게 보면 저기 떡국처럼 이렇게 편썰기로 쓸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 한쪽, 두쪽 막 물을 한 2리터 정도 끓인다. 그럴 때는 두쪽, 1리터 끓일 때는 한쪽. 더 많이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 달아서 좀 먹기가 좀 그렇습니다. 꿀처럼 이렇게 달콤한 게 아니라 다 감초는 좀 단맛이 나면서 좀 먹기가 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해독을 시킨 상태에서 약재 고유의 향을 즐길 때는 조금만 넣어서 드시고, 그게 만약에 감초를 먹어도 좋다 그러면 두쪽, 세쪽, 네쪽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초는 아무런 독성이 없거든요. 그 병원 같은 데 가면은
간주사라고 있습니다. 간주사라고 해가지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맞는 주사가 있거든요. 이게 뭐 간주사라고 있어요. 간주사. 간에 좋은 주사. 간에 좋게끔 주사를 놔주는데 그게 어디서 빼냐면 감초 추출물입니다. 감초는 간에 아주 이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초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술을 담던 뭐 효소를 담던 간에 감초를 하나 넣으시면은 약효가 업그레이드 되고 거기 어떤 약초든 간에 독성이 있거든요. 독성을 또 죽입니다. 다들.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다 들어간다 해서 약방의 감초. 신장을 이롭게 합니다. 우술은. 그래서 이 뿌리만 드시지 마시고 가을에 이 대나 잎이 이게 탁 말라서 이 뿌리로 내려갔을 때 그때는 뿌리만 채취해서 드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줄기가 탁 있고 이럴 때는 뿌리하고 모든 걸 다 넣어서 음지에서 말리신 다음에 잘게 썰어서 한 물 2리터에다가 감초 한쪽이나 두 쪽을 넣고 40분, 30분 정도 물이 끓기 시작했을 때 약하게 중불로 약하게 한 다음에 딱 30분 정도 끓이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냉장고 넣어놓고 항상 하루에 3잔 정도 공복에 어떤 약초든 간에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우리 술을 드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술도 뭐 음식을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게 술을 먹으면 술이 안 취합니다. 그게 흡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이렇게 먹었을 때 그 약효의 그 성분이 좋은 성분이 약초의 좋은 성분이 몸에 빨리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에. 근데 단 위가 약하신 분들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분들은 식사를 하신 다음에 짜고 맵고 밀가루 음식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드시지 마시고 죽이나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좀 심심하게 싱겁게 드신 다음에 소식을 한 다음에 30분이나 1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위벽이. 그런 상태에서 약초 달인 물을 먹어도 별 탈이 없습니다. 근데 위가 약하신 분들, 뭐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식사를 하신 다음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거든 말이에요. 우술은 독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약초 채취를 하고 약초 재배도 하고 이렇게 다려도 먹어보고 모든 걸 이렇게 봤을 때 야생에서 자라는 건 다 독이 있습니다. 그게 약해서 그러죠. 감초가 왜 독성을 해독한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제가 저하고 같이 약초 산행을 하시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당긴 줄 알고 캐서 생으로 먹었는데 개당기를 먹은 겁니다. 개당기. 개당기를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죽을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도 따갑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이 심합니다. 개당기를 먹어 죽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도 산에 다니면서 뭐 배낭에다가 감초 같은 걸 갖고 다녔나 봐요. 이렇게 좀 자기는 좀 뭐
가슴이 답답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산속에서 뭐 거기 119 온다고 해도 몇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형님 혹시 감초 있는 거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씹어 드세요. 그래 놓고서 그분이 1시간인가 있다가 그걸 먹고서 저한테 막 고맙다고 그거 먹고 살았다고. 감초가 없을 때는 만약에 산속에 들어가서 독초를 먹잖아요. 독초를 먹어서 막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그 산속에 이렇게 보면은 그 황토흙이나 깨끗한 흙이 있습니다. 흙을 먹고 흙을 물에 타가지고 흙탕물을 이렇게 먹게 하세요. 흙탕물. 감초가 없다. 그럼 흙탕물을 산속에 뭐 어떤 흙이든 괜찮습니다. 이게 봐서 뭐 더럽지 않고 뭐 이물질 없고 쑥 파다 보면 깨끗한 흙이 나오잖아요. 그 흙을 갖다가 뭐 물에 타가지고 생수나 이렇게 해서 타서 좀 묽게 타가지고 마시게 하세요. 마시게 한 다음에 이 목에다가 입에다가 손가락을 확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구토를 시키세요. 계속 마시고 또 구토를 하고. 이 흙은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 인삼은 농약을 많이 칩니다. 뭐 뿌리 썩는 병부터 해가지고 탄저병부터 해가지고 뭐 영양제. 인삼은 막 거의 막 농약을 많이 치는 게 인삼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농약 성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15일이나 한 달 정도 지나면 농약 성분이 흙의 그 중화작용에 의해서 이 농약 성분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새들이 그 어떤 계곡에 그 흙을 이렇게 그 계곡에 내려오는 그 계곡물 옆에 그 황토 같은 거를 쪼아 먹으러 오는 게 있습니다. 그 새들도 이렇게 뭐를 먹다가 좀 몸이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그걸 먹으러 가는 겁니다. 흙을 쪼아 먹습니다. 새들도 이렇게 그 황토 비슷한, 황토는 아닌데 찰흙 같은 색깔입니다. 찰흙 흙을 이렇게 쪼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물의 왕국 거기 뭐 자문하시는 그 동물에 대해 잘 아시는 그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기를 몸속에 독이 느껴질 때 독 성분의 씨앗이나 이런 걸 먹지 않습니까? 새들도. 그래서 몸이 좀 고통스러울 때 그 새들이 그걸 먹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에서 이 독 성분을 해독시키는 작용이 있대요. 그래서 흙을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산속에 다니다 보면은 칡이 있습니다. 칡이 있잖아요. 칡을 이렇게 뭐 꽃갱이 뭐 약초 채취하러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꽃갱이를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뭐 약초 도구를 가지고 다닐 때 칡을 뿌리를 캐십시오. 캐가지고 톱으로 막 잘라가지고 그걸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칡 이렇게 입으로 뜯어가지고 뭐 쑥쑥 씹어 먹잖아요. 그 즙을 짜먹고 뭐 거기 섬유질을 확 뱉고 그렇게 시키세요. 칡에서도 그 독성을 해독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칡뿌리에도. 제일 좋은 거는 감초를 약초 사냥을 자주 하시고 산에 가서 뭐 더덕이나 도라지를 거기서 생으로 드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낭에다가 감초를 사가지고 항상 갖고 다니세요. 막 속이 답답하다 그러면 이제 독초를 먹었을 때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뭐라 하냐, 좀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맥혔다고 하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 독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람이 어떻게 죽냐면은 심장에 흐르는 피 있잖아요. 말하는 독사에 물렸을 때 그 독이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죽이냐면 심장에 흐르는 피를 말하는 어혈처럼 죽은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심장에 들어가는 대동맥 이쪽에 그 죽은 피, 말하면 선지 같은 피가 이렇게 계속 흐르다 보면 막히는 겁니다. 피가 막히면 심장이 멈춥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협심증이라 하는데, 그게 옛날 말로 하면 심장마비입니다. 심장마비. 그러니까 약초 채취하고 약초를 산속에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낭에다 항상 감초를 갖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감초물을 항상 얽어서 갖고 다니세요. 감초 달인물. 뭐 더덕이 됐던 도라지가 됐던 뭐 독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적당량을 먹었을 때 독이 없고 우리 몸에서 별 반응이 없는 거지. 그거 좋다고 많이 먹어보세요. 그럼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감초다리물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마시세요. 그분이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뭐 알고 있는 지식을 말했을 뿐인데 감초 빨리 먹으라고 해서 계단기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살아난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사람이 죽을 정도면. 그게 만약에 뭐 나같이 뭐 이론적으로 뭐 그런 걸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백날하고 그 산속에서 쓰러져서 헥헥거리는데 119 부르고 그러다 죽는 겁니다. 가다 죽어요. 그분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데 그거 있고 나서 저한테 막 생명의 은인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 제가 그거 어떻게 하면 살려준 거니까. 거기 약초하러 다니는 분들이 약초 캐러 다니면서 한 명만 다닙니까? 뭐 두세 명 다니는데 그런 걸 모르면 그 옆에 분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캑캑거리다 죽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약초를 몇십 년 하고 이렇게 알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뭐 이건 자랑은 아니지만 이런 이론적인 거 잘 알고 말하자면 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마시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세요. 항상 그런 겁니다. 이게 약초 채취나 산에 들어가서 뭐 더덕이나 도라지를 캐서 그때그때 드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뭐 그 캐가지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뭐 1박 2일이나 산속에 텐트를 쳐놓고 밤에 뭐 닭을 삶아 먹다든지 거기 약초를 넣어서 드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초를 꼭 넣으세요. 누르대라 하죠. 누르대. 계단기를 누르대라 합니다. 잎새기가 당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전문가가 확실히 보지 않는 이상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당기는 그 잎새기를 탁 건드리고 이렇게 비볐을 때 당기의 그 특유의 향이 확 납니다. 근데 계당기는 뿌리는 똑같아요. 당기하고 향이 없어요. 향이. 잎새기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게 당기네 하면서, 당기는 뭐 여자분들한테 좋은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뭐 한 달에 몇 번씩 그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피가 나오잖아요. 몸에서 더러운 피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당기는 피를 맑게 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여자들이 당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피를 맑게 해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당기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셔가지고 산행을 하시면 별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를 항상 드실 때는 뭐 10월 달 잎새기가 이렇게 펄어 탈 때는 이것까지 다 말리셔가지고 반음지에 살살 잘게 썰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뭐 약초 작두로 잘게 썰어서 잘 말리셔가지고 이 줄기까지 다 달여 드세요. 이게 독이 없습니다. 2리터의 물에
이 감초를 30g에서 40g 잎까지 넣었을 때는 한 배로 치시면 됩니다. 뿌리만 했을 때는 30에서 40인데 60에서 80g 잎까지 넣었을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30분 정도 약한 불에 보글보글 중불 정도로 그리고 꾸준하게 달여가지고 그걸 냉장고에 넣어놓고서 식전 소화력이 좋으신 분들 밥을 뭐 어떤 걸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그런 분들은 빈속에 꼭 드세요. 빈속에 뭐 하루 뭐 말 권장량은 아침 점심 저녁 3잔이라는데 이런 거는 6잔까지 7잔까지 마셔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게 뭐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먹을 때 뭐 어떤 약초가 됐든 어떤 거든 간에 먹을 때 설사를 한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뭐 몸이 가렵다든지 할 때는 그걸 줄이면 됩니다. 복용을 멈추세요. 한약이 됐든 뭐 약초물이 됐든 뭐가 됐든 효소가 됐든 2, 3일 정도 드시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석 잔을 먹었다 그럼 하루에 한 잔만 마시세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한 2, 3일 먹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럼 아침 저녁을 2잔을 늘리세요.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겁니다. 드시는 법을, 드시는 양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드시는 법이 다 틀립니다. 그 일일이 그 사람 체질을 다 맞춰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약 드실 때는 아침 저녁 이렇게 1포, 2포, 많게는 3포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건데 그걸 드시는 분들이 잘 알으셔가지고 몸에서 좀 설사를 많이 한다든지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몸이 가렵다든지 막 때로는 뭐 좋은 거 둥글레 같은 거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먹다 보면 머리가 막 빠진다든지 이게 부작용이거든요. 명현현상이라는데 그게 좀 약효가 센 겁니다. 그럴 땐 줄이시면 됩니다. 드시는 걸 한 2, 3일 멈추시고 그 뒤에는 확 줄이세요. 3개 먹었을 때는 하루 아침 점심 저녁 3잔 먹을 때는 한 잔으로 확 줄이세요. 그래도 자기한테 그게 부작용이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드시지 마십시오. 그건 안 맞는 겁니다. 어떤 거가 뭐 산삼이 됐든 녹용이 됐든 보약이 됐든 어떤 약초가 됐든 효소가 됐든 그건 안 맞는 겁니다. 그거에 좋은 효과를 보는 다른 거를 드십시오.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술은 봄에 났을 때 저도 효수를 한번 담아봤는데 이 뿌리가 워낙 단단해가지고 단단합니다. 섬유질이 강합니다. 이게 강해서 효소로는 좀 드시기가 좀 그렇고요. 약효가 잘 안 우러나고 우수는 항상 달여 드세요. 뭐 닭을 삶았을 때 넣어서 드시던지 보약 건강원에서 보약을 달일 때 아니면 이렇게 한의원 가서 우술을 뭐 맞출 때 무릎이 안 좋으면 우술 좀 많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술도 많이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여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이 2020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돼서 전번 주에는 비가 계속 왔는데 이번 주는 이 장마철에는 비가 안 온다고 해도 소나기 같은 게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7월 달에는 집중호우 8월 달 되기 전까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에를 들어가던 계곡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7월 달에는 물 가까이다 텐트 치면은 바보입니다. 물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다가 비가 아무리 와도 계곡물이 불어도 내가 집에 갈 수 있는 조건 계곡을 넘어서 들어간다든지 계곡 물어버리면 못 건너가면은 구조대 부르고 그 TV 보면은 막 계곡에서 밧줄 타고 넘어오는 게 그게 그겁니다. 그냥 7월 달에는 절대 내가 만약 텐트를 치고 거기서 비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갈 수 있는 곳에 바로 길 옆에다 치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계곡을 넘어가서 흥미진 곳에 사람들 안 온다고 그런 곳 하다가 계곡물을 그냥 순식간에 불어버립니다. 집중호우가 1시간당 100mm, 200mm 오면은 텐트 그 계곡에다가 강에다 쳐놓고서 가까이다 쳐놓고 자다가 술 같은 거 약주 같은 거 드시고
주무시다가 그냥 텐트고 뭐고 다 떠내려 보려고 맨몸으로 오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러고 그거면 약갑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어. 이 우슬은 항상 복용을 하실 때는 감초를 꼭 넣어서 드시고, 이걸 봄에 나물로도 드시고, 이 우슬이 가을이 되면은 씨가 많이 열립니다. 이거는 우슬은 약간 어떤 조건을 좋아하냐면 습한 기온, 땅이 항상 촉촉하고 물기가 있는 곳, 이런 데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우슬은 저렇게 산이 있으면 저 능선 같은 데 절대 안 자랍니다. 우슬이 자라면 계곡 주위나 밑에 이렇게 아래 부분, 이런 부분에 우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슬은 씨를 뿌리면은 발화율이 거의 90%입니다. 100개를 뿌렸을 때 90개가 난다는 겁니다. 엄청 잘 큽니다. 그리고 땅이 사질토, 땅이 모래 땅이라 하죠.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좀 땅을 파면 푸석푸석하고 잘 물 빠짐이 좀 좋고, 어떻게 보면 뭐 땅이 푸석푸석하게 잘 크는, 뭐 땅이 그냥 부들부들한 땅에 잘 큽니다. 이 뿌리 식물은 무조건 땅이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우슬은 뭐 그냥 햇빛이 아침 저녁으로 쨍쨍 뜨는데도 잘 크고, 이렇게 산속이나 이렇게 반음지 이런 데도 잘 큽니다. 항상 이걸 잘 아셔가지고 산행하실 때 감초 꼭 갖고 다니시고,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기 전에 그걸 예방하고, 항상 이렇게 그 사람이 세상 살면서 죽고 싶어 죽습니까? 그 예방, 설마 내가, 그거는 바보들이 나는 짓거리입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바보, 설마 그 사람들 똑같습니다. 설마 내가 그렇게 약초를, 독초를 먹고 죽겠냐. 뭐 그런 일이 딴 얘기지. 자기한테도 옵니다. 항상 그런 거를 염두하시고,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약초할 때도 그런 거 많이 공유하시고, 그게 생명을 살려주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내가 물속에 빠진 사람을 구했으면 그것도 생명 살리는 거지만, 만약 그런 지식을 알고서 그걸 바로바로 응급처치를 했을 때 그 사람도 죽을 거를 갖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항상 그런 걸 잘 엄두하셔가지고 산행을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도 챙기면서, 산속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피톤치도 막 나오고 참 좋습니다. 산속에 와서 이렇게 걷기만 해도 막 기분이 포근해지고,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행복하지, 이런 행복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행복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 그거는 순간일 뿐이지. 이 산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이 자연과 하나 되고, 이 푸르른 나무와 바람과 구름과 하늘, 이거를 따라갈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